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지난 1월 1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회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선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의지를 다졌는데요. 그 자세한 소식 장진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회 결의대회가 지난 1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졌는데요. 과도한 중앙집권과 이를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대회에 앞서 김영기 상임의장은 지방분권 개헌이 새로운 대한민국 체제를 수립하는 근본적 개혁이다라는 인사말을 했으며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의 개헌은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더욱 책임과 의무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국가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김부경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는데요. 중앙권력 내부구조의 개편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박병종 전남고흥 군수도 지방분권이 민주주의의 지름길이며 예산 측면에서도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재율 공동의장과 박병종 군수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 결의문 낭독과 참석자들의 서명식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던 지방분권 개헌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성동구의 수건 사업이었던 한국전력 마장물류센터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성동구 마장동 지역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동구 한국전력 마장물류센터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성동구는 한국전력이 마장동 자재센터 이전과 관련된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이전 지역인 김포 하군 3 일반 산업단지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전 마장물류센터는 면적 39,567제곱미터의 대규모 부지입니다. 지하철 5호선 마장역 인근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전력 유지에 필요한 자재적 지장으로 사용돼 왔는데요. 오는 2018년 김포 산업단지 내 신규 자재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센터 완공 후 2020년에는 본격적인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전 추진과 중단이 수차례 반복돼 왔던 성동구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는데요. 성동구는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부지 개발 시 마장역 세권 활성화 및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공공성이 확보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평구 산곡삼동 주민센터는 지난 10일 커피숍 개소식과 바리스타 수강생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부평구청장을 비롯해 수강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산곡삼동 주민자치센터 바리스타 교육 수료생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북카페 내에서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모금 활동을 펼쳐 추후 저소득층 가정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기탁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날 바리스타 교육 강사와 수료생들은 설맞이 사랑햇살 350kg을 기부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따뜻한 정을 전달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바리스타 수료생 강수기 씨는 주민자치센터 강좌를 활용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민센터 내에서 바리스타 현장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재능을 기부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평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과정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것은 부평에서 산곡삼동이 최초라며 수료생들이 자치센터에서 배운 재능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나눠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산시 3대 흉물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0여 년 방치되어 온 옛 오산터미널과 30여 년간 흉물로 전락해온 오산호텔, 그리고 오산종합시장이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 예정인데요. 오산시 주민들은 흉물 철거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방치되어 왔던 옛 오산터미널 건물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오산터미널은 지난 2004년 착공한 이후 시공사의 선정기준 요건 미달과 몇 차례의 사업 시행자 변경 등으로 2008년 이후 공사가 중단돼 왔었는데요. 지난해 5월 토지 소유주가 오산터미널 부지에 지하주차장과 복합휴게광장 등을 조성해 시에 기부하기로 함에 따라 올 10월 준공 예정인 오산역 환승센터와 함께 주변 경관 및 상권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승센터가 대중교통 서비스에서도 질을 확실히 서비스 질을 높일 거고요. 그 터미널 재건축이 연결되면 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광장은 문화광장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하게 돼 있어서 그 오산역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돼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오산역 환승센터가 들어서면 시외 및 시내버스, 광역버스를 비롯해 택시, 전철, 기차 등 모든 교통수단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1월 말에는 일본 국도변 시가지에 위치해 30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돼 왔던 오산호텔이 철거됐습니다. 1988년 시행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던 오산호텔은 강제 철거 조치 등의 초강수를 둔 끝에 최근 소유주가 잦은 철거하며 깨끗한 외관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오산시 3대 흉물 중 하나인 오산종합시장의 재건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1980년 준공된 오산종합시장은 노후화된 건물로 2007년 재난안전 등급 D급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015년에는 입주민 퇴거 명령이 집행돼 현재 폐쇄된 상태인데요. 지난 연말 주상복합 건물 용도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로 남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따라 철거 및 착공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흉물로 전락했던 3대 건축물. 철거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재건축 및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OSTV 양하나입니다. 평창군이 지난 한 해 동안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해 취업률 95%를 이뤄내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평창군은 일자리 지원센터를 군청 종합민원실에 마련하고 취업 3당사를 배치해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상대로 구인 구직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자리 지원센터를 찾은 구직자는 680명, 채용업체가 등록한 필요 인원은 1,669명이었으며 센터를 통해 764건의 알선이 이뤄졌고 총 646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구직자들은 워크넷에 등록돼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취업 상담사의 맞춤형 알선을 거쳐 취업하게 되며 구인업체도 구인 상담 후 평창군 홈페이지 채용란에 구인 공고를 게시할 수 있고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 추천 알선을 통해 채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창군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까지 12년의 도전기를 다룬 동계올림픽 유치백서, 눈물겨운 도전, 아름다운 성공 12년의 동계올림픽 도전사를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유치백서는 세 차례의 도전 끝에 유치한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물론 유치 활동 및 기록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수록해서 올림픽 문화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백서는 총 5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본문에서는 2010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부터 2018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주민들의 열정적인 유치 활동과 연도별 평창군 추진위원회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록했습니다. 또한 화보집 말미에는 빛바랜 사진 속 올림픽 추억은 빛난다라는 주제로 2018 성공 개최의 평창군위원회와
군면허 평창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 사진과 이야기 공모전 입상 작품을 실어 백서 발간의 의의를 더했습니다. 평창군이 활력 넘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7년도 활기찬 시장 경제 구축 사업을 실시합니다. 평창군은 올해 총 25억 8,400만 원을 투입해 봉평 전통시장 테마거리 조성 사업, 진부 전통시장 스토리텔링 발굴 사업, 전통시장 고유 브랜드 구축 사업,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사업과 지난해에 이어 봉평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14억 원을 투자해 주민 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인 대관령면 횡계심리, 오산 불고기 거리 조성 사업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공모 사업에 신청해 진부 전통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 전통시장 공동 마케팅 지원 사업 등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횡성군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현안들을 해결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특히 60년 만에 이전을 완료한 묵계리 탄약구 부지 활용 방안을 고심하던 횡성군은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며 대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취재에 최유빈 리포터입니다. 횡성의 관문에 자리 잡고 있는 묵계리 탄약구 부지. 지난해 횡성군은 오랜 수건이던 탄약구 군부대 이전을 60년 만에 완료하면서 부지 활용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국제 익스트림 대회 등을 유치해 활용하며 부지 활용을 고심하던 횡성군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및 규칙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탄약구 부지 등의 대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와 협의해 도 투자 유치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후속 조치로는 군의 조례와 규칙을 개정한 겁니다. 중대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약 한 1,000명 이상을 상시 고용인으로 고용을 하고 투자 금액도 약 5천억 이상이 될 경우에 강원도가 한 150억, 또 횡성군에서도 약 한 150억, 그래서 최대 한 300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조례 개정 내용이고요. 이로 인해서 아마도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묵계리 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 방안에 모색하는데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상시 고용 인원 1,000명 이상, 5천억 원 이상의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최대 3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해당 공장 제품 생산과 판매를 위한 운송 비용에 대한 물류 보조금을 공장 가동 시점부터 3년 동안 운송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도비를 포함해 최고 30억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횡성군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묵계리 탄약구 부지에 대한 대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아마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묵계리 군부대 이전 부지 이제 그 활용 방안이나 또 새로운 모색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천 일반 산업단지 분양에도 큰 이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우천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분양률을 한 27% 정도 보이고 있는데 그 획기적인 이런 지원 시책 때문에 그 중대규모 이상의 우수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데 이번 조례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지난해 말 개통된 제2영동 고속도로와 올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원주 강릉 고속철도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번 조례까지 시너지를 낸다면 수도권 기업들의 이전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더욱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으로 대기업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곳 묵계리는 중앙 및 영동고속도로와 가깝고 또 원주와 인접해 있어 최고의 대기업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더불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투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대기업 유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HSTV 최유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6 구제역 가상방역평가에서 횡성군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횡성 섬강유원지 등 15개 지자체에서 실시한 구제역 현장방역 가상훈련 평가 결과
횡성군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며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도축장에 출하한 한우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설정하에 진행된 훈련에서 횡성군은 가축질병 매뉴얼에 따른 방역 과정 시연, 초동 대처 능력 점검 등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현장 훈련을 선보였는데요. 이를 통해 횡성군은 구제역 긴급행동 체계 구축과 방역기관 역할 재정비 등 방역의식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횡성군이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배달 강좌가 지역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횡성군은 2017년도 배달 강좌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춤형 강사를 파견해주는 배달 강좌 프로그램. 지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배달 강좌 서비스는 농번기로 분주하거나 교통편이 원활하지 못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7인 이상이 팀을 꾸리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희망하는 강사를 파견해주는 배달 강좌는 스마트폰과 블로그 활용법, 천연 화장품 만들기, 어학과 직업교육 등 프로그램 종류도 다양합니다. 2017년 배달 강좌는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 학습 모임 구성과 자기주도적 학습 실천으로 평생 학습 문화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전국 더덕 생산량의 26%를 차지하는 횡성군은 지난 한 해 동안 300억 원의 더덕 판매량을 달성하며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로써 횡성군은 명실상부 국내를 대표하는 명품 더덕 생산지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취재에 최유빈 리포터입니다. 지난 2009년 지리적 표시제 22호로 등록된 횡성더덕. 횡성군은 그동안 연간 700톤 이상의 횡성더덕을 생산하며 100억 원 이상에 가까운 경제 효과를 거두었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관내 350여 농가 315헥타르에서 1,500여 톤 이상의 고품질 더덕을 생산해 300억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이는 강원도 더덕 생산량의 47%, 전국 생산량의 26%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횡성군은 고품질의 명품 더덕을 생산하는 더덕 생산의 메카로 급부상했습니다. 지난해 횡성더덕의 판매 성과라면은 350농가가 1,500톤을 생산, 300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린 성과도 있지만 그보다 10년 전 횡성더덕의 명성을 되찾아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횡성더덕은 이례적인 고온 현상과 가뭄에도 불구하고 고품질의 더덕을 생산해내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는 국내 더덕 물량 감소에 따른 시장 가격 상승과 수도권 직거래 장터 등 적극적인 판로 개척이 가져온 성과였는데요. 무엇보다 횡성더덕에 대한 자부심으로 고품질의 더덕을 생산한 농가들의 노력이 가장 컸습니다. 관내 농가들은 그동안 실험적 재배 방법을 통한 고품질의 더덕 생산과 다양한 유통망 확보, 지속적인 홍보 활동에 정성을 쏟았는데요. 그 결과 횡성더덕은 양적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며 명품 더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30년 역사를 두고 재배 기술을 연마해서 타지보다가 그 월등하게 보시다시피 이제 상품 가치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품질이 좋고 또 더덕이 퇴비를 3년 먹을 걸 한꺼번에 많이 해갖고 이제 비료나 이런 걸 거의 사용을 안 하고 퇴비나 이런 걸 이제 많이 사용을 해서 이제 그 품질이 좋습니다. 횡성더덕의 성공 요인 뒤에는 더덕 축제를 통한 판매 및 홍보 활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국 유일의 더덕 특산물 축제인 횡성더덕 축제는 지난해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되며 4만여 명의 방문객과 3억 2천만 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는데요. 더불어 횡성더덕의 우수성과 효능을 널리 알리며 명품 횡성더덕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실판매한 게 한 3억 2천 정도 판매가 되었고 거기서 이제 추석 대비 신청 물량이 한 4억 정도 돼가지고 올해 축제 기간에는 한 7억 2천 정도 매출이 상향이 된 거로 지금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횡성더덕은 지난해 더덕구이나 무침 등으로 가공하여 판매하거나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가 TV 홈쇼핑에 입점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판매 실적을 올렸는데요. 올해 역시 횡성군은 우수한 품질의 더덕 생산을 위한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지원 사업을 통해 명품 더덕 생산의 메카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횡성더덕의 고품질화 및 생산 판매 증가를 위해서 금년도에 더덕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멀칭 비닐,
생육억제제 등 1억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더덕 재배에 최적화된 자연 환경과 끊임없는 연구 개발, 여기에 지리적 표시제까지 가미되면서 횡성 더덕은 전국 최고의 명품 더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덕 가공품 판매까지 더해지면서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HSTV 최유빈입니다. 횡성군이 횡성 공동체를 중심으로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한 결과 전국 지자체에서 첫 번째로 군민을 위한 따뜻한 군청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9일 횡성군청에서는 한규호 횡성군수와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송정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을 위한 따뜻한 횡성군청 현판식이 개최됐습니다. 강원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군민을 위한 따뜻한 군청 지자체 1호로 선정된 횡성군은 이번 현판식을 계기로 복지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렸는데요. 횡성군은 그동안 행복 봉사공동체를 중심으로 집수리, 주거 및 생계 지원 등을 펼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동안 횡성 행복봉사 공동체를 중심으로 어려운 이웃을 세심히 보살펴준 성과로 강원도는 물론이고 전국 군단회 중에서 군민을 위하는 따뜻한 횡성군청으로 인정받았는데 앞으로도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전해주는 따뜻한 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횡성군은 앞으로도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살뜰히 보살피며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여수 오동도와 박람 회장이 올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3년부터 2년마다 전국 대표 관광지를 선정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여수 오동도와 엑스포 해양공원은 2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돼 여수는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여수시가 올해부터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 지급을 확대합니다. 시는 올해부터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보훈 명예수당 3만 원과 사망위로금 30만 원을 신규로 지급하고 6.25 전쟁과 올남전 참전 유공자 가운데 전 공상 군경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지급합니다. 시는 이번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 지급 확대가 국가유공자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호국 보훈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3만) 시민과 새 희망을 열어가기 위한 포항시의 소통 행보가 시작됐습니다.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17년 시정 계획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뜻깊은 그 현장,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포항시는 지난 9일 오천과 흥해읍을 시작으로 2017 주민소통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추구하는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포항 건설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선 것입니다. 포항시는 이날 오천읍 복지회관과 흥해 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시정 성과를 설명하고 2017년도 주요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 중심의 현장 행정을 펼쳤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강덕 시장은 올해 최고의 역점 사업은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는 일이라며 관련 사업을 꼼꼼히 챙겨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 경제 살리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주민소통의 날은 관내 29개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2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과메기 시즌인 겨울을 맞아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이 큰 인기라고 합니다. 특히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역 대표 먹거리로 자리매김한 과메기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홍보하기 위한 과메기 문화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체험학습 장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약 700명, 주말은 1,600명이 찾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문화관은 과메기의 유래, 가공 방법, 과메기를 맛있게 먹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구룡포의 70년대 풍경과 어민들의 삶이 전시돼 있습니다. 또한 테마 공간에서 구룡포 바다 스케치, 모래놀이 영상, 가상 제트스키를 체험할 수 있으며 특히 야외 전망대는 탁 트인 구룡포항과 동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구룡포과메기 문화관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개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명절 설입니다. 장거리 운전 힘드시죠? 교통안전에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덕담 전하시며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